어슈어 모형, 수업 혁신의 시작. 교육 현장을 바꾸는 어슈어 모형, 수업 혁신의 시작. 효과적인 교수 설계로 학습자 참여와 수업 목표 달성을 극대화하는 6단계 교육공학 모델을 소개합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의 수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비결을 확인하세요. 체계적인 수업 혁신의 열쇠, 어슈어 모형. 어슈어 모형은 교육 현장에서 기술과 매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수 설계 모델입니다. 각 글자는 모형의 6단계를 나타냅니다. A는 Analyze Learners, 학습자 분석. S는 State Objectives, 목표 진술. S는 Select Strategies, Technology, Media and Materials, 전략 및 매체 선정. U는 Utilize Technology, Media and Materials, 매체 및 자료 활용. R은 Require Learner Participation, 학습자 참여 유도. E는 Evaluate and Revise, 평가와 수정을 나타냅니다. 1단계는 성공적 수업의 출발점으로 학습자 분석 단계입니다. 학습자 분석 단계에서는 인구학적 특성, 인지적 특성, 정의적 특성 등을 분석합니다. 첫째, 인구학적 특성은 학습자의 연령, 학년, 성별, 사회경제적 배경, 문화적 특성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수업 방식과 예시를 선정합니다. 둘째, 인지적 특성은 학습 스타일, 인지 발달 단계, 사전 지식, 학습 성향을 분석하여 맞춤형 교수 전략을 설계합니다. 셋째, 정의적 특성은 학습 동기, 관심사, 태도, 자기 효능감을 파악하여 학습자의 참여도와 몰입을 높일 방안을 마련합니다. 학습자 분석은 출발점 행동을 진단하고 학습자 중심 수업을 설계하는 기반이 됩니다. 이를 통해 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집니다. 학습자 분석 단계로 실제 교실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첫째, 초등학생 분석 사례입니다. 구체적 조작기에 있는 초등학생들은 시각적 자료와 실물 교구의 반응이 좋습니다. 짧은 집중 시간을 고려해 15에서 20분 단위로 활동을 구성하고 게임 요소를 활용해 흥미를 유지합니다. 둘째, 중학생 분석 사례입니다. 형식적 조작기에 진입하는 중학생들은 추상적 개념 이해가 가능하며 또래 관계가 중요합니다. 협동학습과 토론 활동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디지털 리터러시를 활용한 프로젝트 학습이 효과적입니다. 다문화, 특수교육 대상자 등등의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을 위한 포용적 교육 설계가 중요합니다. 2단계는 명확한 나침반 학습 목표 진술하기입니다. 효과적인 학습 목표는 학습자, 교사, 학부모 모두에게 학습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ABCD 방식으로 목표를 구체적으로 진술해보세요. 첫째, A, 아디언스는 학습자를 의미하며 목표의 주체가 되는 학습자를 명시합니다. 학생은 으로 시작합니다. 둘째, B, 비헤이비어는 행동을 의미하며 관찰 가능한 행동 동사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설명한다, 분류한다, 계산한다 등의 행동 관찰 가능한 행동 동사를 사용합니다. 셋째, C, 컨디션은 조건을 의미하며 행동이 일어나는 상황이나 제약 조건을 명시합니다. 넷째, D, 디그리는 성취 수준을 의미하며 성공적 수행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목표 진술의 실제를 교과별 ABCD 적용 사례로 과학과 수학과 국어과 목표 예시를 보겠습니다. 첫째, 과학과 목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은 A, 동물 세포의 구조를 그림과 함께 C, 5가지 이상의 세포 소기관을 포함하여 D, 설명할 수 있다. B. 둘째, 수학과 목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은 A, 제시된 2차 방정식을 C, 인수분해 방법을 활용하여 C, 5분 이내에 D, 풀 수 있다. B. 셋째, 국어가 목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은 A, C의 운율적 특성을 C, 3가지 이상의 표현 기법을 활용하여 D, 분석할 수 있다. B. 목표는 평가와 직접 연결되므로 측정 가능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명확하게 표현하세요. 3단계는 최적의 전략과 매체 선정하기입니다. 학습 목표와 학습자 특성에 맞는 교수 전략과 매체를 선정하는 단계입니다. 효과적인 학습 경험을 위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2단계에서는 교수 전략, 기술, 매체, 자료 등을 선정합니다. 첫째, 교수 전략입니다. 교수 전략은 직접 교수, 탐구 학습, 협동 학습, 문제 기반 학습 등 학습 목표에 적합한 교수법을 선택합니다. 둘째, 기술 선정입니다. 기술 선정은 디지털 기기, 소프트웨어, 앱 등 학습 활동을 지원할 적절한 기술적 도구를 결정합니다. 셋째, 매체 선택입니다. 매체 선택은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애니메이션 등 학습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매체를 선택합니다. 넷째, 자료 준비입니다. 자료 준비는 기존 자료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학습 자료를 개발하여 학습 활동에 활용합니다. 다음과 같은 전략 및 매체 선정,
교과별 활용 팁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수학과에서는 개념 이해를 위한 실물 교구와 시뮬레이션 앱을 병행하세요. 지오제브라와 같은 동적 기하 소프트웨어로 추상적 개념을 시각화하고 게임화 요소를 활용해 계산 연습을 흥미롭게 만듭니다. 둘째, 과학과에서는 가상 실험실과 실제 실험을 결합하세요. 위험하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실험은 시뮬레이션으로, 직접 경험이 중요한 내용은 핸즈온 실험으로 구성합니다. QR코드로 관련 영상 자료를 연결하면 효과적입니다. 사회과 VR 가상 투어와 인터랙티브 지도를 활용하세요. 역사적 사건이나 지리적 개념을 몰입형 경험으로 제공하고 시사 자료와 미디어 리터러시를 결합한 토론 활동으로 비판적 사고력을 키웁니다. 4단계는 매체와 자료의 효과적 활용 단계입니다. 선정한 매체와 자료를 수업에 효과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미리 보기, 준비하기, 환경 조성, 학습자 준비 등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첫째, 미리 보기, 프리뷰에서는 수업 전 모든 자료와 매체를 검토하고 내용의 정확성과 적절성을 확인합니다. 동영상은 전체를 시청하고 웹사이트는 모든 링크를 테스트해야 합니다. 둘째, 준비하기, 프리페어는 필요한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테스트합니다. 백업 계획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자료를 수정하거나 추가 제작합니다. 셋째, 환경 조성, 인바이런먼트는 학습 공간을 정비하고 매체 활용에 적합하게 조정합니다. 조명, 음향, 좌석 배치 등 물리적 환경을 최적화합니다. 넷째, 학습자 준비, 러너는 학습자에게 매체 사용 목적을 설명하고 필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사전 지식을 활성화하고 학습 동기를 부여합니다. 매체 및 자료 활용의 실제 현장 적용 방법은 교사 시연 중심, 학생 주도 활용 등이 있습니다. 첫째, 교사 시연 중심 방법에서는 대형 디스플레이나 프로젝터를 활용해 전체 학급의 내용을 제시합니다. 디지털 교구나 앱의 사용법을 단계별로 시연하고 실시간으로 학생들의 질문에 응답하며 상호작용합니다. 둘째, 학생 주도 활용 방법입니다. 태블릿이나 노트북을 개인 또는 모둠별로 제공하고 학습 활동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디지털 워크시트를 활용하거나 학습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기 주도적 학습을 촉진합니다. 매체 활용 시 주의사항은 기술적 문제에 대비한 대안 계획을 항상 준비하고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수준을 고려하여 적절한 난이도의 활동을 설계하세요. 또한 학습 목표와 매체 활용의 연계성을 명확히 하여 단순한 기술 사용이 아닌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5단계는 학습자 참여 유도로 배움 깊이 더하기입니다. 학습자가 수동적 청취자가 아닌 능동적 참여자가 되도록 하는 단계입니다. 참여형 학습은 지식의 내재화와 장기 기억을 촉진합니다. 첫째, 능동적 참여 전략에서는 단순 암기보다 질문, 토론, 문제 해결, 창작 활동 등 고차원적 사고를 요구하는 활동을 설계합니다. 학생들이 지식을 적용하고 분석하며 평가하는 기회를 제공하세요. 둘째, 협력적 학습 환경입니다. 협력적 학습 환경에서는 또래 학습, 소그룹 활동, 프로젝트 기반 학습 등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합니다. 패들렛, 젠보드 등의 디지털 협업 도구를 활용하면 효과적입니다. 즉각적 피드백 퀴즈, 설문, 게임화 요소 등을 통해 학습 과정에서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학생들의 잘못된 개념을 바로잡고 성취감을 느끼게 하세요. 참여형 학습의 놀라운 효과를 교실 토론, 실험 활동, 역할극, 프로젝트 등을 통해 맛볼 수 있습니다. 첫째, 교실 토론의 효과입니다. 교실 토론은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다양한 관점을 접하며 사고의 유연성이 증진되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에 발달합니다. 둘째, 실험 활동의 효과입니다. 실험 활동은 직접 실험을 수행하며 과학적 탐구 과정을 체험하고 개념적 이해를 깊게 합니다. 관찰, 가설 설정, 검증의 과정을 통해 과학적 사고력이 발달합니다. 셋째, 역할극의 효과입니다. 역할극은 역사적 인물이나 문학 작품 속 인물의 역할을 맡아봄으로써 상황에 대한 공감 능력과 깊은 이해를 형성합니다. 역할극을 하면 추상적 개념이 구체적 경험으로 전환됩니다. 넷째, 프로젝트 학습의 효과입니다. 장기적 프로젝트를 통해 문제 해결력과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이 향상됩니다. 실제적 맥락에서 지식을 적용하며 유의미한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6단계는 평가와 수정으로 수업의 질 높이기입니다. 어슈어 모형의 마지막 단계는 학습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평가와 수정입니다. 학습 평가, 교수 매체 평가, 학생 피드백 수집 등의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더 효과적인 수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첫째, 학습 평가입니다. 학습 평가에서는 학생들이 설정된 학습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퀴즈, 과제, 관찰,
포트폴리오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학생의 성취도와 이해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세요. 둘째, 교수 매체 평가입니다. 교수 매체를 통한 평가에서는 선택한 전략과 매체가 학습 목표 달성에 효과적이었는지 검토합니다. 학생들의 참여도, 흥미, 이해도 측면에서 매체의 효과성을 분석하세요. 셋째, 학생 피드백 수집입니다. 학생 피드백 수집에서는 학생들로부터 수업에 대한 의견과 제안을 수집합니다. 설문, 소감문, 면담 등을 통해 학습자 관점에서의 개선점을 파악하세요. 넷째, 수업 개선입니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목표, 전략, 매체, 참여 방법 등 수업의 각 요소를 수정하고 개선합니다. 지속적인 순환 과정을 통해 수업의 질을 높이세요. 어슈어 모형의 장점과 한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슈어 모형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어슈어 모형은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수업 설계가 가능합니다. 둘째, 학습자 특성을 면밀히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교육기술과 매체의 효과적 통합을 촉진합니다. 넷째, 어슈어 모형은 학습자 참여와 상호작용을 극대화합니다. 다섯째,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을 통한 수업 품질을 향상시킵니다. 여섯째, 다양한 교과와 학년에 유연하게 적용 가능합니다. 한편 어슈어 모형의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어슈어 모형은 초기 설계와 준비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둘째, 교사의 교육공학 관련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셋째, 기술 활용에 따른 추가 비용과 자원을 필요로 합니다. 넷째, 어슈어 모형은 학교 환경에 물리적, 기술적 제약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째, 다인수학급에서 개별화 적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섯째, 즉흥적 교수 상황 대응에 제한적입니다. 어슈어 모형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학교 상황과 가용 자원을 고려한 현실적인 적용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적용하기보다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접근이 효과적입니다. 어슈어 모형으로 여러분의 수업이 달라집니다. 어슈어 모형은 단순한 이론이 아닌 교실 현장에서 검증된 실용적인 교수 설계 방법입니다. 학습자 중심의 체계적인 접근으로 수업의 질을 한 단계 높이고 학생들의 능동적 참여와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양한 교과와 학년에서 어슈어 모형을 적용한 교사들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 참여도 증가, 학습 동기 강화 등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내일의 수업부터 어슈어 모형을 시작해보세요. 이 글을 교사 동료들과 공유하고 여러분의 어슈어 모형 적용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행복한 브레인이 더욱 행복해지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